최근에는 뭐를 읽고 있는지 또 요일책으로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책을 일단 한 권, 급류만큼의 역주행작이라고 할 수 있는 면도날을 제가 또 드디어 읽어봤습니다. 짠! 이거는 제가 이거 엄청 많이 붙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독서 모임에서 다루는 책이었어요. 이 책 리뷰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이 돼요. 그치만 제가 읽은 감상평은 저만의 감상평이잖아요. 원래 책은 저자가 쓰고 이것을 향유하는 건 독자잖아요. 독자마다 각자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저의 평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도날은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인물은 레리가 아니에요. 저는 레리는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주인공이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레리를 주인공으로 가정을 했을 때 레리는 20대 후반에 전쟁에 나가서 비행기 조종하다가 친구가 죽는 거를 목격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댕강하고 삶이란 무엇인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전우가 순식간에 죽는 걸 봤는데 내가 이 삶을 하는 이유는 뭐지? 이 삶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지? 이거를 탐구하면서 완전 구도자적인 삶을 살잖아요. 두문불출하고. 레리가 되게 서머신 몸이 원하는 주인공이라고 느꼈어요. 레리랑 이사벨이 둘이 결혼 가까이 갔다가 결국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 이사벨이랑 레리랑 둘 다 엄청 양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레리가 되게 좀 지적이어 보이잖아요. 막 도서관에 가서 삶이란 뭐지 막 탐구하고 나중에는 신부인데도 가고 탄광에 가서 일도 하고 헤르만에서의 시타르타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삶을 직접 탐색하고 경험하고 겪어내기 위해 삶이 뭔지 알기 위해 직접적인 체험, 간접적인 체험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고독하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레리라는 인물이 마냥 또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저도 자아실현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레리의 마음이 뭔지 알겠거든요. 느낌 뭔지 알겠어요. 현대인이라면 자아실현 꿈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삶이란 뭐지? 이런 거 한 번쯤은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레리에 대해서 이입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인 좀 인물로 그려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척점에 있는 게 이사벨이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극단에 있는 게 여기에 나오는 엘리엇 경이죠. 이사벨이랑 레리랑 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준 대목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122페이지예요. 이사벨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레리, 만일에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이 한 푼도 없고 당신이 1년에 3,000달러를 벌 수 있는 직장에 다닌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할 거야. 당신을 위해 요리도 하고 침대 정리도 하고 좋은 옷을 못 입다 해도 상관없어. 부족한 게 있어도 잘 꾸려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 희망도 없이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니까. 죽을 때까지 지겨운 생활을 해야겠지. 대체 뭘 위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당신 스스로도 말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사람은 일을 해야 해. 그게 사람이 태어난 이유야. 그래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이게 이사벨이 생각하는 엄청 현실적이고 땅에 발붙이고 살아야 된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먹고도 살 수 있고 이렇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레리는 이렇게 말해요. 한 두 페이지 뒤에 레리가 내가 제안하는 삶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풍성한지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당신에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누군가는 이사벨을 현실적이고 레리를 이상만 쫓는 이상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레리와 좀 더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사벨을 속물주의 그리고 레리가 탐구하는 걸 더 고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기 가치관에 따라 엄청 다를 것 같고 또 명료하게 떨어지지 않는 구석도 있겠죠. 대부분은 둘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죠. 이런 캐릭터를 서머신 몸이 설정을 잘 함으로 인해서 독자들이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랑 가까울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게 고전으로서 지금 현대인이 이걸 읽는 엄청난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리가 내 최애는 아니다. 사실 이사벨도 제 최애는 아니었어요. 엘리엇 경은 당연히 두말할 거 없이 제 최애가 아니었죠. 제 최애는 누구였냐면 사실 소피입니다. 여러분, 소피 기억하시나요? 이 책을 읽은 분들이라면 후반부에 나오는 소피만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소피라는 인물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레리랑 이사벨 이 친구들이 젊었을 때 이 책의 초반에서 참석한 어떤 파티에서 만나게 된 청소년기의 여자아이예요. 냉소적인 친구거든요. 47페이지에 몸이 소피를 보고 이런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녀의 언행에는 정숙함과 겸손함이 느껴져서 보는 이의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고독한 생활을 했을 거라는 내 짐작이 맞는다면 어른들을 조용히 관찰하면서 그들에 관해 나름대로 분명한 생각을 형성했을 것 같았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우리를 가차없이 그러면서도 날카롭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좀처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녀의 녹색이 도는 푸른 눈을 다시 쳐다보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 등장이 저는 너무 강렬했어요. 이 책 읽는 아가씨. 책을 읽으면서 파티에 온 어른들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관찰하고 가차없이 평가하는 이 소녀가 저의 마음에 깊게 남았는데, 저는 이러고 이 인물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소피 잠깐 스쳐 지나가 버린 나의 최애? 이렇게 생각했는데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제 눈물을 자극하게 세상 풍파를 맞은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퇴폐적인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최애는 소피입니다. 여러분도 읽고 여러분 최애 인물이 누구였는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니까 궁금하네요. 제가 독서 모임 하면서도 소피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지분을 그렇게 엄청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막 좋다고 하니까 같이 그 독서 모임 참여하시는 분들 신기했나 봐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무튼 저한테 면도날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보다는 재밌다. 고전치고는 진짜 꽤 재밌는 편이 들어요. 제가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을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읽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번역투 때문에 그런지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면도날은 왜 추천한지 알겠다. 그 연예인분이 추천을 안 해주셨어도 어떻게든 나중에 입소문에 타지 않았을까? 지금 시대에 딱 재밌게 읽을 만한?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삶의 의미가 뭔지 탐색해가는 소설. 근데 이렇게 입체적인 캐릭터들과 함께 안 읽을 수 없죠. 다만 장벽이 있다면 좀 두껍습니다. 한 500페이지 초반? 그래서 저도 처음에 빌렸을 때 좀 두꺼워가지고 놀랐어요. 그래도 독서 모임 덕분에 낭독도 하면서 완독도 했습니다. 이렇게 면도날 일단 대략적으로 마치고요. 저는 대본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면 장황해져서 좀 이게 줄거리 요약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영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막 밈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 보고 황홀경을 느껴. 그리고 친구한테 추천할 때 개 미쳤다. 이거 또 꼭 읽어. 이렇게밖에 뭘 못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데 이거 어떻게든 풀어가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완독한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은색 표지만 보고도 아실 분 있으려나? 띠지가 없어서. 이 책입니다. 금박에 보이시나요? 리어노라 캐링턴의 귀나팔. 김화진 작가님이랑 정기현 작가 겸 편집자이신 선생님 두 분이 영업하는 거? 그 팟캐스트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너무 매혹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때의 여성 노인이 어느 날 친구가 보청기에 용도를 하는 귀나팔을 선물을 받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책이요, 되게 서구적이고, 물론 서양의 작가님이 쓰셨으니까 서구적이겠죠.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봐도 그 중에서도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좀 낯설게 느껴지고 좀 마녀틱하다? 마녀 스프를 마녀가 이렇게 만드는 그런 마녀가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의 분위기를 풍기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의 특히 초중반부에 작가님의 어떤 유머 코드가 저랑 좀 잘 맞아요. 재밌는 문장들이 많았어요, 제 기준.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좀 난해해요. 귀나팔의 주인공은 메리앤이거든요. 메리앤의 친구가 카르멜라예요. 둘 다 노인이에요. 카르멜라는 빨간색 가발을 쓰는 걸 좋아하는 노인이에요. 그리고 명랑하고 좀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생면부지의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다음에 자기 이름을 막 지어내서 본명이 아닌 각종 낭만적인 이름으로 편지 끝에 사인을 해가지고 서명을 해서 붙이거든요. 약간 낭만주의자면서 좀 엉뚱하고 막 좀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하는 좀 귀여운 친구인데, 근데 카르멜라가 메리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70살과 7살 사이의 인간은 고양이가 아닌 이상 믿어서는 안 돼. 지나치게 조심해서 나쁠 게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귀나팔을 선물로 주면서.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70살이랑 7살 사이의 인간은 고양이가 아닌 이상 믿어서는 안 돼. 이거는 정말 이 둘만 할 수 있는 유머잖아요. 70살이랑 7살 편차가 이런 게 좀 귀엽게 웃겨요. 메리앙과 카르멜라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애기같이 상상력 막 가득하고 그런 천진난만한 구석도 있고 호기심도 막 있고 하니까 자꾸 제 편견 때문에 노인이라는 설정을 까먹으면서 읽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게 너무 재밌는데 뒤로 갈수록 좀 딥해진다고 해야 되나? 액자식 구성의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부터 갑자기 뭐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면서 책의 진도로 나갔는데 살짝 집중력이 흐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좀 피식거리게 되는 문장들이 많은 거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극 S여가지고 현실에 발붙인 이야기를 좀 빠르게 습득하는데 이게 의식의 흐름 N의 상상력에 이렇게 하면 저는 좀 힘들어요. 근데 100%의 작가님은 극 N이에요. 극 N.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또 한 가지 그 매력은 사파예요. 이런 식으로 사파가 들어있는데 너무 매력적이죠. 이 사파를 그 작가님의 아들이 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 책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완전 한몫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기나파를 읽으시면서 극 N이신 분들에게는 완전 추천드리고요. 극 S이신 분들한테도 요 초장부터 한번 맛은 보셔라. 맛보기라도 일단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읽으셨다면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반쪽짜리 자작도 읽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책이 없어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반쪽짜리 자작 되게 짧거든요? 그 칼비노를 반쪽짜리 자작을 통해서 처음 읽어봤는데, 그분도 그 작품 세계 장난 아니던데요? 자작이 처음에 전쟁에 나갔다가 초장이 한 20페이지도 안 돼서 갑자기 대포에 팍 해서 막 팔다리가 다 찢어지고 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요. 근데 의사들이 어떻게 다 기운 거야. 그래서 절반만 살아남았어. 이렇게 갈라져 절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자작이 마을로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듣기만 해도 섬뜩한 구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우스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피식하게 된 요소가 있어요. 작가들은 좀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마냥 웃을 수 없는데 피식하게 하는 요소? 그렇게 해서 기워진 반쪽알이 자작, 메다르도 자작이 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와요. 마을로 돌아와서 그의 모습이 어떤 것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막대 위에 이렇게 천을 걸쳐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휴지를 놓으면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천으로 하면 이렇게 폭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막대기에 천 씌운 것처럼 생긴 그런 사람으로 추정되는 것이 목발을 짚고 막 걸어온다. 이런 표현 묘사가 나오는데 좀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우화 보듯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반쪽알이 자작도 한 120페이지, 130페이지 중단편 느낌, 중편 이런 느낌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칼비노 입문을 그걸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무 위의 남작도 좀 비슷할 것 같아서 칼비노 소설은 조금 쿨타임 차면 또 더 다른 거 읽어보려고요. 마지막 책. 근데 마지막 책은 저 사실 이거 여러분들께 좀 말하고 주접 떨고 싶어가지고 갖고 온 책이거든요. 제가 동네 서점 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떤 여행 가면 꼭 거기 서점 가보기도 하고 주변 동네에 있는 서점들 가끔씩 재방문할 때도 있고 한데 최근에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독립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샀어요. 박연준 작가님의 소란. 박연준 작가님 여름과 루비로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이고 시인이시기도 하세요. 근데 저 여름과 루비 읽고 눈물이 찔끔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저 책 읽을 때 눈물을 거의 안 흘리는 편이에요. 좀, 좀, 박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 읽을 때 눈물에 박해. 리틀 라이프 읽을 때도 그렇게까지 눈물 나있진 않았거든요. 틱톡 외국 북토커 분들이 늘 그거 읽고 리틀 라이프 120페이지 읽는다. 200페이지 읽고 있는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다. 막 약간 이런 챌린지 하잖아요. 그거 읽고 별로 마음이 힘들긴 했는데 눈물은 안 났는데 저 여름과 루비 읽고 눈물 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와 어떻게 이렇게 쓸까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번에 박연준 작가님 산문 초장 부분 서점에서 읽다가 완전히 나 박연준 작가님 사랑하네 이렇게 사랑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와 진짜 너무 좋던데요. 이 약간 아껴 읽고 싶은 책이더라고요. 처음 꼭 첫 번째 서쪽 입술이라는 꼭지에 있는 문장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기울어지는 것들만 골라서 사랑하는 유별난 취미가 있고, 그것은 천성이나 성격과 관계된 일일지도 모르겠다. 방은 서쪽. 사람은 어깨가 한쪽으로 조금 기운 사람. 꽃은 말없이 피고 지는 모든 꿈. 꿈은 파닥이다 사그라지는 꿈이 좋다. 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둑돌 속에 잠긴 애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좋아요. 와, 저 박윤준 작가님 진짜 좋아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시인이자 산문러인 작가님을 몇 분 좋아하는데 크리스티안 보뱅 작은 파티 드레스 제가 원래 책을 두 번 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책은 두 번 읽고 두 번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막 문장을 열심히 옮겨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 박연준, 임소라, 최승자 그리고 크리스티안 보뱅까지 전부 시인이자 수필가. 근데 저는 그들의 시는 안 읽고 산문을 읽는데 달라요.
이 그 단어랑 문장을 만지는 함축적인 느낌? 저는 문장이 간결한 거를 또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시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또 만연체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이러면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저는 구병무 작가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작가님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랑 꼭 그러니까 달라도 상관이 없죠. 사실 뭐 취향은 다양하니까. 왜냐면 저도 북튜버 선생님들 영상 볼 때 저랑 비슷한 작가님 좋아한다고만 보진 않거든요. 저는 거의 모든 북튜버를 거의 다 구독하는 수준이거든요. 저랑 취향이 다른 사람들 거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영업을 안 당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얘기하는 거 보는 것만으로 좀 뿌듯한 마음이 있어. 뿌듯한 마음? 좀 귀엽고 그 공감 가는 구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런 독서에 대한 작가님에 대한 취향과 생각 이런 게 궁금하네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5번을 총 이야기해봤는데 제가 이걸 또 편집을 해야겠죠? 편집을 해야 올릴 수 있을 텐데 편집을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려 100분이 넘게 봐주셨어요. 아직 제가 이거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유리병에다가 편지 넣어가지고 바닷물에 띄우는 느낌이에요. 저만의 그 의식 같은 느낌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도 최대한 즐겁게 독서한 다음에 순식간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